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간입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5명 늘어서 누적 99,0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96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08명, 경기 143명, 그리고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고요. 전체 지역 발생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약 419명으로 여전히 2.5단계 범위에는 속해 있습니다. 주요 신규 감염사를 보면 소모임, 직장,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의 일상적 공간에서 이제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총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안양, 동안 일가족 관련 모임에서는 총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주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대가 계속 쏟아진다. 주말에 검사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말이죠. 예,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한 200~300명대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이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사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담당 검사 의견,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같은 사건을 오래 봐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뒤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취지였는데 반영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박 장관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제 당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어미준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석해서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는 것. 이 어미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모해 위증 교사 관련해서 진정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비공개였던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도 이제 지적이 됐는데,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지난해 이제 시스템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회의의 진정 당사자인 검사는 나왔지만 증인은 안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공개였던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박 장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보안 서약서도 썼는 것 같은데, 비공개 회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언론에 유출됐다 그러면 뭐 또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이제 끝이 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 다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하나는 그 앞에 끝이 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오늘 입장 발표 이후에 박 장관은 대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재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이제 대검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비공개의 내용이 언론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감찰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경찰이 LH 전북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은 오전 8시부터 수사팀 2개조 14명을 투입해서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사무실 등에서 2시간 40여 분 동안 관련 서류,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압수수색은 이제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LCT 특혜 분양 의혹도 지금 경찰이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가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부산경찰청은 오늘 LCT 특혜 의혹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 진정인 및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 18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맡겼고요. 현재까지 10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CT 최고위급 관계자와 이영복 대표의 아들, 그리고 핵심 관계자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문제가 된 리스트의 용도와 그리고 특혜 분양 여부에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과거에도 불거졌습니다만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거의 다 무혐의 처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제기된 그 리스트 명단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다면 이게 상당히 또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갈지 좀 보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 후보가 된다 이렇게 확언했네요. 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여론조사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박빙으로 나오든 10%포인트 차이로 나오든 이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어떤 겁니까? 예,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농협주유소 소장 살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2005년 5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예. 피해자는 45세의 김모 씨 소장입니다. 예. 당시에는 아침에 그 직원이 출근해 갖고 주유소의 사무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실 쪽에 김 소장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고 아마도 상당히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한 모습이었고 주유소에서 벌어들인 180만 원 정도의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현장 상황입니다. 강도 사건이네요, 그러면.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예. 너무나도 좀 참혹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강도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만 살해 의도를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제압 의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목적이 돈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6번이라고 하면은 오버킬, 그러니까 과잉살상이 보이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흉기로 그 정도를 내리칠 정도라고 하면 이미 제압된 사람을 더 이렇게 과잉으로 할 이유가 뭐였느냐. 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0만 원이 도난당했고 사람은 한 명은 사망한 사건인데 이걸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사체가 너무 처참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80만 원을 갖고 간 거는 이것도 수사당국의 수사를 좀 혼선을 주려는 생각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주유소는 현금 장사를 그렇죠. 하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예, 지금은 또 지금이야 뭐 카드입니다만. 카드지만 이제 2005년 정도야 뭐 예. 카드하고 현금이 섞여 있었는데 예. 보통 농협 같은 경우 농협 주유소 같은 경우는 현금 장사를 더 많이 하는 왜냐하면 시골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분이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180이 넘고 상당히 거구였다고 합니다. 예. 45살 정도면 무엇인가 몸싸움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제압당할 정도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한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혹시 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저항 흔적이 없다 그러면 그 순식간에 당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얼굴을 좀 아는 사람인데 저항 없이 문을 따줘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면식범이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예. 보통 이런 현금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비면식범한 예. 저 외부인한테. 예. 근데 순순히 내실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 명 혹은 두 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이제 이 사람의 건물주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뭐 얘기 나타나갖고 했는데 이렇게 해프닝으로 벌어졌고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분을 그 뒤를 밀어줬던 분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농협주유소는 조합장이 많이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 조합장이라고 하면 조합 선거가 있는 거고
사실 아시겠지만 농협조합장 선거는 상당히 이권이 관련된 부분인 그럼요. 거죠.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조합장이 오른팔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 소장이.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은 혹시라도 사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돼서 두 사람 정도가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텐데 그 용의자를. 그래서 이제 관련됐고 하면 돈이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근데 봤더니 이 김 소장이 그 면세유, 농협은 면세유를 다루지 않습니까? 면세유를 빼돌렸을 정황이 나왔고 그 전년도죠. 2004년 12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2달 전까지 3월까지 상당한 양의 그 면세유를 빼돌린 정황이 나타났는데 그게 한 2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에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돈과 관련된 누구가 혹시 같이 빼돌리자고 해서 뭐 해갖고 이건 살해를 했다. 이랬다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공범으로 같이 돈을 빼돌렸는데 이 김 소장만 사라지면은 그 돈에 어디 간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다. 보통 이제 농협주에 있어서 면세유 빼돌리면은 그거를 통장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다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치기를 한다. 보통 차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금을 가져왔으면 그걸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추정이 되겠죠. 예. 청부 살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나도 거구의 사람이 순식간에 제압됐다고 하면은 면식범과 청부한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공격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용의자가 2명 있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면 그 용의자도 결국은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좀 그 마을이 참 독특한 게 집성촌 아시죠? 예. 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대는 사람들이 다 친척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이 알리바이 관계가 이게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상황. 한 다리 건너 다 일가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을 때도 너무나 비협조적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못하는 상황에서 알리바이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렇군요. 시골에 있는 집성촌이다 보니까 이게 수사에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제 명시적으로 안 해줬다는 것보다 그냥 입을 꽉 다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 건은 결국은 그 사라진 2억 원의 행방이네요. 그 180만 원보다는 그렇죠. 2억 원이 어디 갔을까? 그게 이 사건의 핵심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이고 누구랑 그걸 혼자는 못하는 거니까 누구랑 같이 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이면서 돈의 행방을 쫓으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CCTV도 없었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행정 부분이니까 계좌로 주고받지는 않았을 테고 현금으로 주고받았을 텐데 그랬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찰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이 마을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하나 더 해보죠.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실종 사건 이거는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을 반복했었고요.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상당히 또 부모님도 계속 찾고 계시고 그런 겁니다. 사건은 전북대 수의학과 출신인 이윤희 씨 당시 29살입니다. 이분이 종강 파티 2006년도에 1학기 종강 파티가 6월 5일 날 있었는데 6월 6일 날 새벽쯤에 실종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는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6월 8일 정도에 확인을 하러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실종됐다는 걸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종강 파티입니까?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종강 파티가 있었고 그때 술을 먹고 이제 이동을 했죠. 집으로 걸어가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어떤 친구가 바래줬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K씨라는 분이 바래다 줬는데 그 바래다 준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몇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걸 직접 걸어가면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는 것은 진술하고 현장 상황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그 이윤 씨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시야가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그러면 뭔가 착각을 했나? 그래서 이분이 집중으로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수사는 용의 선생 올랐었네요. 예, 강력히 수사상상에 용의선에 올랐었죠. 예. 근데 그 친구들이 갔을 때 뭐 사라졌지 않습니까? 친구가. 예, 예. 그리고 그 집안 상태도 조금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리고 없어진 물건도 있고. 예. 참 이게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경찰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고를 했어갖고 112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뭐 별 그 수사 용의점이 없으니까라고 해서 치우세요라고 해서 청소를 싹 했군요. 싹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있었을 DNA 이런 게 싹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예. 사실 그 부분에서도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 중에 용의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치워도 될 거라고 유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 탐사보로 프로나 형사들도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능동적으로 치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있던 사람들이 좀 유도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세트를 재현해 갖고 여러 걸 반복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나와서 논란이 또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찻상과 망치도 없었고 중요한 거는 수첩이 뭐 이윤희 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날치기로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또 백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그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가 다니던 전북대 수의대학 1층 수술 시습실에 발견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윤희 씨 집에 가서 그 수첩을 들고 다니다가 여기다 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신상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함부로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윤희 씨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혹시 범인이 그때 그것을 자신의 위치를 지우기 위해서 가져갔다가 거기다가 실수로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 그러면 실제로 범행 장소는 실제로 거기가 아니라 수술실. 그러니까 거기는 해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실종된 것이 아닌가 좀 잔혹하지만 그런 연결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이전 하루 이전에 이것이 사라지긴 왜냐하면 날치기를 당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스토킹을 통해서 먼저 그 어떤 가방이라는 것을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예. 왜냐하면 이 이윤희 씨가 사라진 어떤 신원으로 어떤 호텔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나왔거든요. 예?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 실종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무엇인가 그것을 공모한 누군가가 그 신원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는 추정까지 가능했던 거죠.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이 하나라기보다는 어떤 공모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도 경찰은 추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대로 만일 1층 수술실에서 어떻게 됐다고 하면 예.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강력하게 그 출입자 중에 그래서 유력한 뭐 대학원생 얘기도 네. 나오고 막 그 교수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혐의자로서. 용의자로서. 예.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실종 당일 새벽에 그러니까 종강 파티 끝나고 아마 집에 돌아갔을 테죠? 예. 그 새벽에 컴퓨터를 켜서 성추행과 112를 검색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종강 파티에서 혹시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했는지 아니면 집에 왔다가 누가 불러내서 당했는지 뭐 이런 게 좀 모를 것 같아요. 진술이 좀 겹치는 거 그겁니다. 그 종강 파티 당시에 혹시 교수나 혹이 그 뭐 조교한테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갑자기 나왔고 나온 상태에서 집에서 이제 사실 되게 분하니까 거기를 그 검색을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은 없어진 상태니까 예. 그럴 가능성과 사실은 그 걸어오다가 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인데 그 걸어오다가는 좀 안 되는 거는 제가 저도 많은 형사들이 그 길을 따라가 봤는데 그 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종강 파티 때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럼 그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럼 들어보니까 용의자가 꽤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많이라기보단 교차점을 보면은 예. 한 두세 수로 추정이 그래요? 되죠. 압축이 되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교차점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말하면 시체가 안 나온 사건입니다.
예. 그럼 시체는 어떻게 처리됐겠죠?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종 직후에 이 수술 실습실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동물 사체가 배출됐다. 그러니까 보통 주당 40kg의 동물 사체가 배출되는데 실종된 뒤에 하루 이틀 지나서 110kg, 약 두세 배가량의 동물 사체가 나왔다. 근데 이윤희 씨 체중은 48밖에 안 나가니까 이래서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그 동기인 K 씨도 의심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그 방을 청소했던 학생들도 의심받았을 테고. 그렇죠. 근데 교수는 왜 의심하셨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일정 정도 이제 교수의 자녀를 과외해 준 적이 있는데 이윤희 씨가? 예, 예. 이윤희 씨가. 근데 그 당일날 이윤희 씨 옆자리에 앉았었고 해갖고 근데 종강 파티 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윤희 씨가 뭐 이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예. 뭐 그 옆자리를 피했다는 진술이 있어갖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의심이 드는 것 때문에 그 얘기하고 뭐 교수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 그 출입도 가능할 그렇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의선상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가외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왜 실종 당일날 종강 파티 때 옆자리에 앉으니까 바꿔달라고 했겠느냐. 그렇죠.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냥 의심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용의선에 올라올 수 있는 교차점이 출입할 수 있고 가깝지만은 그 당시에 뭔 일이 있었던 사람 이 정도라고 하고 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대단히 좁혀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시 수사진의 얘기죠. 이거 요즘 같으면은 그 원룸에 출입한 CCTV만 오픈해도 다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수사가 어렵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좀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근데 인터넷 접속 기록도 누군가가 삭제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냥 일반 실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문적인 솜씨라고 합니다. 예. 예, 많은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 조금 제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사건 실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